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만큼은 내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7년 전에 저를 찾아왔던 노부부가 계셨어요. 남편은 그 당시 66, 7세 됐고 부인은 63, 4세 이제 되셨던 분인데 이 두 분이 아주 이제 애걸복걸하면서 오셔서 그래서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딸을 여러 명 낳다가 이제 막둥이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뭐 쫄랑쫄랑 왔다 갔다 하다 배우 그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고 막 설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 도박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도박에 빠지니까 온갖 이제 이 빚을 다 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 차례 그거를 막아줬는데 이제는 친인척을 다 이제 쫓아다니고 심지어 이제 이 누나들 결혼한 누나들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지요. 매형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손을 벌리고 돈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님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에 돈 되는 물건도 다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제 어머니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그 소중한 아들을 상대로 이 짓을 해야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애걸복걸 하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굉장히 낙관적이셔요. 그때 이제 이 어머니는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정말 내 아들이지만 그 애가 차라리 죽고 없으면은 가슴에 대목을 박더라도 다리는 뻗고 살겠다. 근데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키니까 아주 불안불안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죽 힘에 부치면은 그 소중한 아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겠나 싶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인을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는데 27년 만에 이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어느덧 연세가 남편은 84세가 되었고 본인은 80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시지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하여튼 뭐 아들은 참 마음을 잘 잡고 자기 땀 흘리면서 생활을 한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 부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마음 잡게끔 이 부인이 뒤에서 뭐 재산 같은 거를 잘 형성해 줬다든가 뭐 이렇게 한 몫을 했으니까 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지 하고 그래서 반갑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그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가 6년 전에 남편에게 뇌경색이 왔대요. 그러더니 하면서 한쪽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더래요. 이제 소위 그 옛날 말로 얘기하면 중풍이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기겁을 하고 이 남편을 붙들고 안 쫓아다니는 데 없이 용화되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그 치료를 이제 하느라고. 그리고 집에서도 머리 감겨주고 뭐 떠먹여도 주고 옷 입혀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더니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거동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생활이 된대요. 그런데 문득 이 남편이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뭐가 이게 불이 번쩍 들어와서 남편이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막 머리를 감다 말고 얼렁얼렁 대충 이제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막 쫓아갔대요. 갔더니 마침 이제 그 남편이 어느 여자와 이렇게 나란히 걷다가
뭔가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가서 확 낚아채듯이 이게 뭐냐 했더니 뭐 이 선물 같은 거 여자에게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밝혀질 게 뭐냐면은 남편이 3년 전부터 이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는 친구 만나서 같이 밥 먹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때마다 자기는 그래,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만날 친구가 있구나 하고 그거를 함께 기뻐해 줬는데 이제 보니까 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이 꼴 보자고 이렇게 공을 들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일을 울었대요. 3일을 울었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카드로 이게 뭐 돈이 한 2, 30만 원씩 주기적으로 빠져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도 그 여자에게 시시때때로 준 것 같으니까 이 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부인을 아주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부인을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인지 그 부인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속상해서 우셨어요? 제가 속상할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딴 여자랑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남편이 지금 84살인데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을 껌뻑껌뻑해요. 그래서 그래도가 뭐냐. 그 남편이 그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좀 찌우탕 할 텐데 그런 남편에게 어떤 여자가 따라 붙으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느냐. 또 당신 남편이 그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는데 돈을 써야 누가 따라 붙고 와서 아양도 떨지 만약에 인색하게 굴면은 쳐다도 보겠느냐.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그랬더니 이 부인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막 얘기해주고 옛날처럼 제가 자기를 극진히 공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영 엉뚱하게 나가니까 이 부인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제 일리가 있다고 여기는지 그러니까 자기도 웃어요. 이제 웃어서 제가 남편이 꼭 남자친구를 만나서 유쾌하게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 괜찮고 여자를 만나서 식사하고 들어오면 안 될 게 뭐 있냐. 뭘 그런 걸 갖고 속상해 하느냐. 참 제가 이제 그 난감해 했더니 이 부인이 그렇긴 하네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한 며칠 동안 밥을 안 해줬더니 남편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밥을 해줬더니 또 먹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고 와서 당신에게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짜증을 냈다면은 조금 서운해하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워낙 잘 받들어 주니까 금쪽같이 여긴다래요. 그러면 됐다. 남편이 기분 좋아서 들어오면은 그 여자에게 우리가 인사까지는 할 거 없어도 남편 기분 좋게 그래서 건강에 이바지하게 한 공도 있는데 하여튼 2, 30만 원 돈 쓰는 게 뭐 대수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무렵에는 그랬어요. 이제 혹시 또 집에 가서 제 앞에서는 그래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이 남편을 행여 잡기라도 할까봐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행위는 남편이 했어도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한 것 같다는 게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극진히 섬기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원인 제공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극진히 섬기기만 한 것에 문제가 있다. 어? 뭐냐면은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는 뭐 아양을 떨고 뭐 살강살강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그렇게 하느냐니까 아이 자기는 워낙 그런 건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응? 한 남자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으려면은 어머니 같은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요부 같은 역할도 하고 때로는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물에 젖은 참새 같은 역할도 하고 이 다양하면은 남편이 이 참 바깥에서 그렇게 아양 떠는 여자를 안 만날 텐데 이 부인이 참 고맙기는 해도 부인 앞에 오면 늘 자기는 보호받는 작은 남자가 되니까 그 여자 만나서는 우쭐우쭐 뭐 돈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기분을 거가서 살리고 오는 거니까 당신이 조금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듣고 보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러면서 또 저한테 한마디 더 들은 게 이제 나는 이 영감님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데 큰 딸이 쌩쌩거린다래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런 일을 자녀들에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알렸대요. 그래서 그 말에 또 제가 한마디 했지요. 자, 자녀들은 아무리 귀해도 지들 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존재고 잘났거나 못됐거나 내 파트너, 즉 내 부분자, 같이 살다 같이 죽을 사람은 내 배우자인데 배우자의 그 허물을 어찌 자식들에게 알리느냐.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자식은 설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일방적으로 엄마 편만 드는 것도 이게 치우친 거다. 그러니까 그 딸에게도 잘 얘기해서 아버지에게 쌩쌩거리는 짓은 스톱. 이제 그만두게 해라. 그랬더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뭐 나이 들어서도 남자 여자 이렇게 뭐 그렇게 따질 거 없고 아이고 또 주책을 부렸나 보다. 아이고 저래야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이 너그럽게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그 나이에 거 가서 뭐 오입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거 갖고 괜히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중충하게 만드실 거 없다는 얘기요. 별것도 아니니까 그래 너는 그렇구나 알았다 이렇게 넘기고 나면은 정말 별거 아니고 우리가 홀가분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뒤늦게 그런 거 갖고 막 골머리 썩이시는 분이 있으면 이참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